안녕하세요. 올로버드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이제 AFC 북부지구로 건너왔습니다. 이제 절반을 했고, 이제 새로운 절반의 시작인데,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브라운스가 지난 시즌에 3승 14패, 지구 최하위에 위치를 하면서 이제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실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제 브라운스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왔던 그 시점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이 끝난 시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그 당시에 베이커 메이필드가 글쎄요, 뭐 완전 버스트였냐고 하면 그거는 아니었어요. 사실 브라운스가 이제 워낙 긴 침체기에 있었고, 사실 메이필드를 뽑고 나서 또 플레이오프에도 한 번을 갔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만 하면 더 될 것 같은데 메이필드가 약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음, 이제 브라운스가 이제 워낙 좀 의욕적으로 이제 성적을 내고 싶었다 보니까 메이필드 체제로는 이제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실 전체 1번 픽으로 뽑았던 이 베이커 메이필드를 트레이드를 시킨 뒤에 오프필드 이슈가 있었던 이제 드션 왓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아파트로 치면 이제 매물에 약간 하자가 좀 발견이 됐지만 사실 음, 그 아파트 자체는 굉장히 크고 이제 좋았던 아파트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하자가 있었던 것을 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잘 고쳐서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드션 왓슨과의 어떻게 보면 정말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2억 3천만 달러라는 조건은 이제 지금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근데 이제 음. 사실 그때 당시 더 팬들을 놀라게 했던 거는 이게 이제 100%풀 개런티 조건의 계약이었다는 점이었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리스크가 있었던 왓슨을 이 풀 개런티로 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이 상당수 그 당시에도 있었을 정도로 좀 위험해 음. 보이는 계약이었는데 뭐 결국에는 좀 이 폭탄이 터지고 말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풀기런티를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맹비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거든요.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대로 왓슨이 건너온 이후에 부상으로 인해서 출장도 많이 하지 못했고, 그리고 뛴 경기들에서도 경기력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19경기 출장이고 그 19경기에서도 5할 승률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9승 10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데 뭐 개인 기록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뭐 평균에도 못 미치는 어떤 기록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앞으로 남아있는 계약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것도 좀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음.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10월에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으면서 2024년도 이제 조기에 좀 마감을 했던 드션 왓슨인데 재활을 하던 과정에서 이제 올해 1월에 다시 한번 그 재파열이 확인이 되면서 또 한 번의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 현재 뭐 복귀를 준비 중이기는 합니다만 냉정하게 이번 시즌 내에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지 언론의 좀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쿼터백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왓슨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 브라운스에서 뛰었던 친구들이 이제 뭐 브리셋이라든지 플라코도 있었고, 제이미스 윈스턴, 뭐 이렇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선수들이 이 브라운스에서 쿼터백으로 뛰었는데, 쿼터백 자리가 사실은 완성만 된다라고 하면, 브라운스도 사실 바로 플레이오프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쿼터백이 시원치 않아서 성적이 나오질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승 전력이냐?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런 쿼터백 문제 때문에 지금 왓슨에게 들어가고 있는 돈도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뎁스는 뭐 점점 얇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비싼 쿼터백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주전 쿼터백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수는 바로 조 플라코입니다. 현재 브라운스 뎁스 차트에서 드션 왓슨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예, 음, 그리고 이제 구단도 일단 다른 선수들로 이번 시즌을 치르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시즌 구상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뭐 플라코는 이제 많은 팬분들이 잘 아시죠? 2008년부터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18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깜짝 그 플레이오프에서 활약을 하면서 2012 시즌 이 볼티모어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도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어느덧 플라코도 이제 40세 시즌을 맞는 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됐어요. 그래서 플라코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슈퍼볼 우승 당시가 물론 가장 빛나는 순간이지만 음, 그때를 제외하고 그럼 2위는 언제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2023년 브라운스에서 그 시즌 막판에 구원 투수로 등장해서 4승 1패를 거두고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이끌었던 그때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즌에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6경기밖에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상을 받았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 조 플라코의 2023 시즌이 있었어요. 음. 그 이후에 이제 그 콜츠의 부름을 받고 콜츠로 갔다가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브라운스와 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에게는 조금 좋은 만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 역시도 조 플라코를 좀 섭섭지 않게 나름 이제 신경을 써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냥 그 계약 금액은 400만 달러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옵션까지 다 하면 1,300만 달러인가까지 올라가거든요. 나름대로의 퍼포먼스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서로에게 좀 윈윈인 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이제 플라코가 뭐 이제 2023년에 좋은 활약을 했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음, 사실은 냉정하게 한 팀의 주전 쿼터백을 풀타임으로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마 많은 팬분들은 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라리 미네소타 시절에 케빈 스테판스키와 호흡을 맞췄던 이 커크 커즌스 지금 애틀랜타에서 썩고 있는데 이 커즌스 데려오면 안 되냐라는 생각이 사실 뭐 가장 먼저 좀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음, 하지만 왓슨이 올해 이미 3,500만 달러 이상의 캡스페이스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절망적인 거는 아직 왓슨에게 들어가야 될 캡이 1억 3천만 달러가 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거를 음,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대부분의 이런 연장 계약이 계약 후반부에 좀 많은 캡을 잡아먹는 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왓슨의 계약이 기간으로는 많이 남지 않았지만 금액으로는 아직 한참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명의 몸값이 비싼 베테랑 쿼터백을 또 올해 어떻게 해보자고 데려온다라는 거는 좀 선택이 좀 어려운 옵션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리고 그게 확실한 옵션이었다라고 하면 뭐 무리를 해서라도 데려왔겠죠. 근데 현 시점에 커크 커즌스가 확실한 매물이냐? 그렇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의 결과값이 예상되는 그런 영입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트레이드를 하면 픽도 내줘야 되는데 커즌스의 어떤 뭐 몸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또 너무 하위 라운드 픽으로 갖고 오기는 좀 어려운 선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1라운드, 2라운드 감은 아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운스는 이제 베테랑 조 플라코를 영입을 했고 이제 더해서 트레이드 그다음에 이제 드래프트에서도 쿼터백 강화를 위해서 좀 움직였어요. 일단 좀 여러 선수들을 일단 좀 모아보자는 작전이었던 것 같고 음, 우선 이글스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쿼터백 도리안 톰슨 로빈슨과 올해 드래프트 5라운드 픽을 내주고 그 피츠버그의 1라운더 출신이었던 케니 피켓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드래프트 3라운드 94번 픽으로 오레건 대학 출신의 딜론 가브리엘, 그다음에 이제 5라운드 144번 픽으로 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이 콜로라도 대학 출신의 쉐두어 샌더스를 또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총 지금 가용 가능한 쿼터백이 4명이나 되는 브라운스입니다. 그 게임하는 거 마냥 카드 여러 장 모아가지고 합치면 이제 높은 등급의 카드 받는 그런 게임이 아닌데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긁으면 이 중에 하나는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근데 긁어도 터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한 음, 선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케니 피켓 같은 경우는 피츠버그에서 이제 2시즌 정도 주전 기회를 받았었죠. 음,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를 좀 지켜내지를 못했고 이글스에서 이제 우승 반지를 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음, 백업 쿼터백이었던 케니 피켓의 공헌도가 높지는 않았다는 것은 아마 많은 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일런 허츠의 어떤 체력 안배를 위해서 뭐 시즌 마지막 경기라던가 가비지 게임에서의 막판 이럴 때만 이제 잠깐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뭐 음. 현실적으로 이제 큰 기여라던가 선수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시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는 그런 거죠. 스틸러스가 쿼터백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다 퀄리티 있는 선수들로 갖춰졌던 시점에 주전 쿼터백 역할을 했던 게 이 케니 피켓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뭐 지금 브라운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 선수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음. 그러니까 주전 쿼터백의 입지가 탄탄하지 않은 브라운스라는 팀 자체는 피켓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훈련 과정에서 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훈련에 좀 결장하는 이제 시간들이 길어지고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뭐 회복을 하는 대로 다시 훈련에도 참여하고 이제 주전 경쟁에 나서겠지만 시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개인에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인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딜런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높은 패스 정확도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게임 운영 이 두 가지가 좀 장점으로 꼽힌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키가 작아요. 그 쿼터백들의 평균 키가 보통 이제 180대 후반에서 190대 초반 정도 되죠. 어. 근데 이 선수의 180cm의 신장은 카일러 머리 같은 그 운동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벽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안정적인 게임 매니저 유형의 쿼터백이지 어떤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가진 뭐 카일러 머리 유형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음, 보니까 뭐 키도 작고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단계에서 사실 여느 팀들의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브라운스의 이제 앤드류 베리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자신들이 이 가브리엘의 경기 필름을 봤을 때는 작은 키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뭔가 플레이에 제약이 생긴다? 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뽑았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스에서 얼마나 좀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음, 이제 아마 많은 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이 쉐도어 샌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섀도우 샌더스는 이제 그 디온 샌더스의 아들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아버지가 이제 감독으로 있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뛰면서 어, 나름 인상적인 스탯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쿼터백 몇 번째 꼽힐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드래프트 때. 근데 정말 쭉쭉쭉쭉 내려가더니 5라운드 전체 144번으로 지명을 받았죠. 음.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이제 마지막 해에 74% 패스 성공률, 4,134 패싱 야드, 37개의 터치다운에 10개의 인터셉션이니까 굉장히 음, 수치적으로는 인상적인 기록을 만들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음, 그러면서 이 데니얼 제러마이아, 이 드래프트 전문가의 이번 이제 드래프트 파워 랭킹에서 전체 20위 정도의 이름을 올렸고 쿼터백 포지션으로만 이제 줄여서 보면 전체 1번 픽을 받았던 캠 워드에 이어서 2위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어요. 드래프트 직전에 있었던 이제 목 드래프트를 제가 몇 군데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매체들이 전체 20번 픽에서 피츠버그가 이 쉐도어 샌더스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뭐 한 6, 70% 있었던 것 같고 음, 극단적으로는 이제 전체 2번 픽이 원래 이제 브라운스 거였죠.
사실 이제 실제로는 잭슨빌에게 팔기는 했습니다만 음, 전체 2번으로 바로 이 섀도우 샌더스를 뽑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봤었어요. 그랬던 음, 것을 감안하면 사실 이 5라운드 전체 144번 픽에 뽑혔다는 거는 좀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뭐 뉴스였다는 생각인데 음. 조금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이유들을 어느 정도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빠가 가장 큰 벽이지 않았나. 네, 뭐, 디온 샌더스가 이제 뭐, 어떤 도시에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것들이 이제 팀들한테는, 어, 이거는 그, 매닝 아빠처럼 약간 좀 간섭 같은 걸 좀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미 설례가 있었고, 매닝이라는 설례가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디온 샌더스가 아들의 커리어를 위해서 이제 콜로라도 대학 감독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의 성적을 좀 뻥튀기를 해서 이제 NFL 무대에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구단 쪽에서 좀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가 뛰는 걸 제가 되게 열심히 팔로우하진 않아서 뭐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후광이 좋지 않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이제 여러 뭐 매체나 뉴스들 좀 찾아보다가 이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 섀도우 샌더스의 어떤 드래프트에서의 추락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원인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디온 샌더스에 관한 거였고 이제 두 음, 번째는 이 선수의 이제 개인 어떤 선수로서의 능력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마지막 시즌에 이제 기록적으로는 좋은 뭐 수치를 만들어낸 것은 맞지만 어, 프로 무대에서 한 프랜차이즈의 장기적인 뭐 주전 쿼터백 역할을 맡기에는 어깨 힘이라던가 운동 능력, 그러니까 결국에 좀 타고난 선천적인 피지컬적인 재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성장판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은 선수다라는 뭐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사실 이러한 평가들을 좀 뒤집으려면 이 샌더스가 좀 스스로 컴바인이라던가 음, 프로데이라던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운동 능력에 대한 좀 증명을 하기 위한 그런 좀 노력이 필요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컴바인이나 프로데이에 모두 불참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팀들의 의심 혹은 이제 평가들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게 크게 또 하나의 이제 맥락이었고 이제 음, 마지막으로는 이 샌더스의 어떤 인성에 관한 뭐 부분인데 드래프트 이전에 이제 샌더스에게 관심이 있었던 팀들과의 이제 면접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익명의 이제 스카우트들에게서 이제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이제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북이라던가 전체적인 오펜스 스킴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꽤 여러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음. 보니까 이래저래 좀 뭐 타고난 피지컬도 별로인 것 같고 어떤 풋볼 IQ도 뛰어나지 않는 것 같고 좀 인성이나 어떤 이제 워크의식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근데 아버지는 또 신경이 쓰이고 뭐 이런 음. 것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샌더스가 좀 드라마틱한 추락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프로 무대에서 이제 어떻게 뭐 자신의 어떤 이런 평가들을 뒤집고 기회를 잡아서 또 자신을 증명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쉬울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뎁스 차트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선수가 선발로 뛰는 건 뭐 당장 이번 시즌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브라운스 입장에선 없어야만 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다 부상당했거나 부진하거나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선수에게 기회가 오는 일은 브라운스 입장에선 없어야겠죠. 음, 어쨌든 조 플라코가 잘 해주는 게 브라운스 입장에선 최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리뷰를 했던 팀들 중에 쿼터백 이야기를 가장 길게 했던 것이 브라운스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제 이 길었던 쿼터백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러닝백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음. 큰 부상이 있었던 닉 첩을 FA 시장에서 이제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제롬 포드가 넘버원 역할을 맡을 예정인 가운데,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36번으로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퀸숀 저드킨스, 그다음에 이제 4라운드 전체 126번 픽으로 테네시 대학 출신의 딜런 샘슨을 뽑으면서 어떤 러닝백진의 이제 세대 교체를 좀 꾀하는 네, 그런 행보를 보였어요. 저드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미스테이크를 유도하는 파워백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홈런 히터 유형의 제롬 포드와 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시버로 넘어가 보면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브라운스로 넘어와서 커리어 첫 리시빙 야드 시즌을 만들어냈던 제리 주디가 이제 여전히 남아 있고, 음. 3년 차를 맞는 셰드릭 틸먼과 함께 이제 주전 라인업을 채울 새로운 리시버로 이제 디온테 존슨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성기 시절에는 뭐 1000야드 정도는 너끈히 좀 해줄 수 있는 자원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였는데 지난 시즌에 조금 여러 팀을 돌아다녔죠. 뭐 팬서스, 레이븐스, 뭐 텍산스 이런 여러 팀들을 전전하면서 12경기를 뛰었는데 400야드를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시절의 존슨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도 이제 워크식 쪽에서 조금 문제가 드러났죠. 특히 레이븐스 쪽에서 날씨가 추워서 뛰기 싫다라는 그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방출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클리블랜드도 이제 어쨌든 오하이오 주에 있으니까 이 북부 쪽이란 말이에요. 추워요. 예. 근데 몇 경기를 뛰고 이제, 나 추워서 못 뛰겠어라고 얘기를 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홈이라던가 워크애쉬 이제 여러 방면에서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디온테 존슨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크게 가지는 거는 좀 현명한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객관적인 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그 추이에 대해서는 뭐 또 개인의 나름의 이제 밝혀지지 않은 이유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로 선수가 경기 출전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부상이 아닌 이유로 경기 출전을 거부한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네, 행동이기는 합니다. 그런 거죠. 이제 단순하게 추워서 안 뛰었다? 그런 이유는 아닐 거예요.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이제 추워서 뛰기 싫다라는 얘기였을 텐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프로 선수가 경기에 못 나서겠다. 이게 부상이 있지 않고서야 경기에 못 나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선을 많이 넘는 행동이긴 해서 예. 없는 선수인데 잘해주면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정도가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음. 그리고 음, 이제 오펜시브 라인 같은 경우는 5자리 중에 이제 한 자리에만 변화가 있는데, 이 음, 장기 부상을 당한 레프트 태클 제드릭 윌스 주니어와 재계약을 하지를 않으면서 그냥 이제 FA로 떠나 보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23년 4라운드에 뽑았던 이 다완드 존스라는 선수를 그대로 이제 주전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윌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뭔가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 픽을 쓰거나 뭐 FA 시장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전력 감소가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자리들은 다 괜찮냐? 물론 이름값만 놓고 보면 괜찮죠. 근데 이 선수들도 이제 고점이 높았던 거지.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내려왔고 이게 나이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다 30대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뭐 잘 쳐줘야 중위권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현지에서도 한 중하위권 정도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쿼터백이 탄탄하지 않은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오펜시브 라인이라도 좀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것도 음, 좀 여의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수비 쪽은 당초에 이제 뭐 많은 승리, 그다음에 이제 뭐 슈퍼볼 우승 이런 뭐 목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었던 이 팀의 뭐 최고 스타 마일스 게럿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프 시즌에 많이 나왔었는데, 음. 글쎄요, 뭐 4년 1억 6천만 달러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금융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우승에 대한 열망, 뭐 그런 병이 이제 씻은 듯이 나.
이번 오퍼 시즌을 보냈습니다. 역시 돈이 좋아요. 예. 4년 1억 6천만 달러 못 참죠. 예, 저 같아도 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정도 챙겨준다고 하면. 네. 게럿이 물론 다른 팀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금액을 못 받았겠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친정팀이기도 하고 본인을 대우해주는 친정팀이라고 하면 떠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환경도 또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뭐 남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특히나 이제 NFL 무대 같은 경우에는 강팀으로 이적을 한다고 해서 그 강팀이 오래가는 그런 리그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이게 뭐 야구처럼 어, 에인절스가 지금 뭐 몇 년째 가을 야구를 못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가고 못 간 걸로 기억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뭐, 못 갈 거냐. 물론 과거에 슬픔을 낳는 공장은 그랬지만, 또 그 와중에도 어쨌든 브라운스가 간간히 포스트 시즌을 진출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남는 게 좀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음. 그러니까 데뷔 이듬해부터 이제 두 자릿수 색을 기록을 해서 지금 음, 7년 연속이거든요, 벌써. 그래서 이 마일스 게럿의 존재는 사실 뭐 드셔 놨으니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좀 어, 울적한 이 브라운스 팬들에겐 좀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음, 뭐 과정 자체가 이렇게 깔끔했다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예, 뭐 많은 것들을 중략하고 예, 결과적으로 예, 팀을 대표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 좀 오랜 기간 남게 됐다. 예, 이런 음. 뭐 해피엔딩, 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느낌으로 예, 그렇게 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테랑 말리 콜린스와 2년 2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브라운스는 뭐 마일스 게럿의 잔류와 함께 이 디펜시브 라인 강화에 좀 성공을 했고 사실 이제 드래프트 전체 2번 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규어스가 뽑은 이 트래비스 헌터라는 뭐 이도류 음. 뭐 굉장히 좀 화제성 높은 선수를 뽑을 기회가 있었지만 좀 스스로 이 픽을 팔면서 뭐더 많은 드래프트 픽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 음. 결과로 이제 뽑은 이제 전체 5번 픽, 이 미시건 대학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 메이슨 그레엄이 또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이제 UCLA 출신의 라인베커 카슨 슈베징어라는 선수를 뽑으면서 이제 프런트 세븐을 강화를 하는데 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오라인을 뚫어내서 볼을 가진 쿼터백이나 러닝백이 직접적인 이제 압박을 가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선수고 슈베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브라운스가 기존에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받았던 태클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다라는 이제 평가인데 JOK의 공백을 이 선수가 조금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브라운스 내에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팀 전력이 강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프런트 세븐만큼은 다른 팀들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좀 탄탄한 전력을 보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정말 이제 긴 기간을 돌이켜 봤을 때, 저 때는 왜 저랬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다 겹친 구단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이커 메이필드가 물론 이제 그 기대만큼의 성장을 보여주진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메이필드가 못해서 못 큰 걸까? 아니면 브라운스가 못 키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점이죠, 지금이. 현재 베이커 메이필드의 어떤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면. 어, 어쨌든 이제 템파베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베이커 메이필드를 봤을 때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쿼터백의 뎁 차트를 보면 조금 마음이 깝깝해질 것 같고, 어,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이제 마일즈 게럿을 잡았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좀 위안을 할 만한 소식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올 시즌도 지구 경쟁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포스트 시즌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뒤이어 이제 다른 팀들의 어떤 오프 시즌에 대한 리뷰를 할 텐데
다들 굉장히 지금 탄탄한 전력, 확실한 강점들을 보유한 팀들이 이제 즐비해요. 이제 그러다 음, 보니까 이들과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브라운스는 좀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